사인사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 시간에 면역을 높이는 디톡스 건강법을 했습니다. 오늘은 자가 면역을 키우는 비법에 대한 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가 면역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네. 자가 면역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뭐를 어떻게 먹어야만이 면역이 높아질까 생각하죠. 네. 그래서 면역이 높이는 게 뭔지 먹어야 되지 이걸 생각하죠. 네. 왜 그 먹어야 되는 걸 자꾸 생각하는지 몰라요. 먹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배출해야 되죠. 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면역과 장내 미생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학적으로도 각광을 받게 되고 우리는 미생물을 100년 동안을 미생물을 계속 밟아서 죽이기만 해왔어요. 그죠? 100년 동안 페니실린이 나온 지가 100년이 됐어요. 그래 100년 그 동안에 그다음부터 미생물이라는 박테리아라는 말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놀라운 게 낙수, 유한낙수. 아주 정말 독한 독극물을 그냥 사방에다 발라치우고 막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것보다 면역력을 가장 높이는 디톡스, 면역과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사람을 갖다 붙이라는 건 아니에요. 내 뱃속에 있는 거. 누구나 다 있는 거. 그죠? 네. 이거는 뗄래야 뗄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면역이라고는 저기 갖다 두고 또 장은 저기 갖다 두고 인체는 다 딴 데다 둬요. 그리고 면역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잘 보관하며 그중에서도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총 1.5kg 내지 2kg가 내 안에 이게 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미생물이에요. 똥보다 미생물이 들어가 있어요. 종류는 500종이에요. 우리 종류가 양은 100조. 인체 세포가 60조면은 미생물의 종류는 100조야. 세포보다 더 많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인체 체중의 3% 정도가 미생물이라고 보면 돼요. 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똥이 똥이냐, 똥 같은 똥이냐 이러지. 우리가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머릿속에 똥만 찼네. 그러면은 그거 좋은 말이에요. 미생물이 차 있다는 거야. 똥 같은 똥만 찼으면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쁜 걸로 미생물이라는 거는 전혀 얼굴을 찡그리게 이제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쭉 보면 내보낼 때는 한 1억 마리 정도를 내보내는 거죠. 마리수를 볼 때.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보면은 세포수보다 세포가 60조인데 100조가 미생물이라고 하니까 세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미생물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생물 하면 어디에 저기 식용창에 있는 그 무슨 오물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우리 인간의 원조가 미생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고 미생물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서 35만 년 전에 미생물이 먼저 생겼어요. 그래 놓고 인간을 만드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은 좋은 거고 종류를 또 있어요. 그러면은 뭐 똥만 차는 게 아니라 똥도 좋은 똥이고 나쁜 똥이 있어. 말하자면 그래서 유익균과 나쁜 균이 있어. 요게 두 가지 요게 딱 20대 20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저울을 뜬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을 되게 20대 20으로 돼 있는데 그럼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건강한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이게 몸 안에 막 집어여서 나쁜 것이 형성이 돼. 몸 안에 이자처럼 막 콜레스테롤 막 집어넣고 막 집어여면은 어디로 올라가서 나쁜 유해균이 싹 보고 있다가 나빠져. 환경이 내 장내 환경이 나빠지니까 거기로 싹 올라가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몸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네. 몸 안에.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그 조폭이라 그랬어요. 조폭 미생물이라고 처음에 붙여놨댔어요. 나쁜 미생물을. 그럼 조폭이 60%만 있으면 어떻게 해? 안 돼. 그럼 조폭이 60%. 조폭 60%가 있다가 그래서 좋은 학자들은 해바라기 균이라 그래.
해바라기 하다가 좋은 쪽에 있으면 절로 가고 여기로 있으면 여기로 가고 한다고 해바라기. 학자들은 그래. 나는 용감하게 나는 그랬어. 조폭이라고. 조폭 동네 깡패들 같이 말이야. 일리 가고 졸리 가고 한다 이랬었어요. 내가 미생물을 연구한 지 한 7년 만에 이제 이렇게 좋은 미생물도 만들고 미생물에 연구한 과정도 이제 있었어요. 근데 여기 그렇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장내에 이거 세균의 영향을 받는 증상들 나타나잖아요. 비만하죠. 일단은 미생물이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이 이자처럼 아까 조폭이 좋아하게 올라탈 수 있는 것을 막 먹어. 그죠? 정크푸드 같은 거 막 먹고 하면은 이게 비만이스러워져요. 그리고 아토피가 미생물로 인해서 생기는 줄 다들 몰라요. 다들 아토피는 다른 걸로 생겨서 병원 가서 아토피 약 먹고 뭐 하고 하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미생물로 때문에 아토피가 피부에도 미생물이 있지만 장내 미생물 때문에 다 아토피도 생기는 거예요. 또 불면증. 배 안에 편안하지 뱃속에 편하지 못하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불면증 걸린 사람들 거의 다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요. 근데다가 만성 변비하면 똥밖에 찰 게 없죠. 예. 만성 변비는 아무리 그 변비약을 먹어도 그 장내요 대장에서부터 나가지 쫙 위에서부터 다 나가지 않아요. 또 뭐 간구하는데 뭐 미끄럼치처럼 뭐 타서 나간다 다 괜한 소리예요. 이 생리 현상의 발생이 일어나면서 미생물과의 관계를 일으키면서 변이 나가야 정상이지. 그거만 먹어갖고 그 썩은 똥만 내보낸다고 정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미생물들은 장내에는 이제 이게 그 테니스 코트 장만한 12m의 장이 다 돼 있어요. 이게. 그게 안에 미생물들이 다 돼 있고 미생물들을 얼마나 이제 아주 영리하냐면은요. 숨어 있다가 여기 장내가 해로워지면 숨어 있어. 그러다 좋아지면 살짝 나와. 숨어 있는 해맹부 크기가 이제 맹장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 있고 얘네들도 아주 영리한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는 게 만성 변비뿐만 아니라 암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 대장암 무슨 암의 뭐 종류 난 모르겠어. 암 그렇게 많은 거 세상에 나는 처음 봤는데 하여튼하고 모든 것이 다 미생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내 영향을 받는 증상을 알려드렸다면 여기서 미생물은 참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요. 미생물이 장내 미생물이 풍부하고 좋은 거로만 이제 이렇게 그 조폭이 있는 애들이 어차피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면 어디가 좋겠어? 맨날 행복하죠. 그래서 세로토닌을 분비하는데 신경학자들은 옛날에 장내 미생물을 하기 전에 신경정신과 학자들은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햇빛을 해서 내 신경 전달 물질이 행복한 호르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햇빛을 쪼이고 비타민 D와 연결된 거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장과의 직접적인 이 브레인과의 연결해서 세로토닌을 배출시켜 주는 게 95%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세로토닌으로 인해서 치매를 다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과 치매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장내 세균은 그래서 우리는 3회 장기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DNA를 해서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됐는데 게놈으로 완성돼서 생기는 말하자면 고도진 수학이 얼마나면은 질병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생기는 질병은 10%밖에 안 돼요. 그걸 연구하겠다고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약을 팔겠다고 한 거지 결국은. 근데 결국은 실패한 거래요. 게놈 프로젝트는 실패했다고 속학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프레보틸라는 유형, 루미 이건 다 외국형이야. 그래서 이 박테로이데스가 제일 우리는 좋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토종적인 그 간장, 된장, 이런 김치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여서 탄수화물 분해하는 능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이걸 뭐 학자들이도 많이 싸움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내가 연구한 결과를 살짝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도파민이라는 거는 참 커피에서 나와요. 도파민은 의욕을 증진시켜서 어떤 사람은 볼볼기 갖고 커피에 중독된 사람은 커피 한 잔 먹어야 움직인다고 하는 게 그게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그래요. 도파민은 어느 정도 늘어져 있는 사람한테 조금만 주면은 되지만 많이 주면은 너무 의욕이 넘쳐나가고 다 써버려서 안 되고 다른 생각으로 하고 충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도파민으로 인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좋은 게 세로토닌, 행복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 사회성이 발달해지고 또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세로토닌을 높이려면은 행복 전달 물질 세로토닌을 높이려면은 장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신에 도파민이 의욕 호르몬이 높아지면 의욕이 없어서 굶는 걸 조금은 올려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으면 공격성이 되죠. 그것도 이게 ADHD가 애들이 막 발달을 막 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다 이제 장내미생물 내가 만들어 온 걸로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우울증. 너무너무 사람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가 뚝 땅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스트레스 받죠. 변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이지만 조금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걸 많이 먹으니까 지금은 어떤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이제 높여볼 거예요. 디톡을 지금까지 했으면 이제 면역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올바른 식생활 해야 되겠죠. 참 올바른 식생활하면 뭐 먹어야 돼요? 막연하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뭐 먹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식단은 매일 짜되 그 식단이 일주일치만 짜놓으면 돼요. 그 일주일차로 변동을 하는데 한 번에 일식 3찬 내지 5찬 하지 마세요. 3가지 내지 5가지 이상은 손님이 오면 한 가지 두 가지 더 나와서 5가지. 그 전에는 3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먹으면 돼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으면은 많은 양을 먹어요. 한 번에 무슨 12첩 반상 넣고 그거 밥 먹어봐야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우리 몸에 다 흡수를 못 시켜요. 절대적으로. 그거는 제가 해부학적인 근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것도 정말 막 힘이 다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단을 아주 짜되 유익하게 짜시라는 거. 그러면서 발효 음식은 항상 드시는 거. 항상 드실 때 이렇게 오늘 청국장 드셨으면 내일 청국장 된장찌개 같이 넣지 마시고 오늘은 청국장 먹었으면 내일은 된장찌개 먹고 이렇게 또 그다음에는 김치찌개 먹고 찌개는 항상 청국장 김치찌개 이거 왜 이렇게 다 놨어요? 얘는 청국장 먹대, 얘는 된장찌개 먹대, 얘는 김치찌개 먹대. 이게 다 틀린다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통일화로 돼갖고 이렇게 이제 해서 드시고 그리고 이제 풍부한 유산균을 드시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유산균을 어떤 거를 드시는지 나는 참 궁금해요. 파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장에서 죽죠. 빨리 죽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잘 골라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내미생물과 유익균을 높일 수 있는 몸 안에 유익한 균을 높일 수 있는 발효식품들을 한번 올려놔봤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보면 이건 항상 다 드시는 거죠. 이제 그러나 김치, 치즈, 뭐 각종 이제 우리 요 발효식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드시면은 여기에서 젓갈이 좀 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짝에 드시는 걸 싱겁게 먹으면 되잖아. 소금 드실 때 소금 안 두고 이거 간 안 맞추면 되잖아. 그죠? 근데 젓갈도 짠 데다가 여기도 간 맞추고 이것도 간 맞춰서 먹으면 짜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럴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주부들은요. 그래서 주부가 아주 지혜로우면 그 집은 건강한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치즈도 물론 좋죠. 치즈도 좋은데 그건 소양에서 김치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김치 대신에. 근데 이제 내가 아주 김치를 막 참 한국에 오니까요. 김치 말이 나시는 말인데 뭐 그렇게 막 많이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는다고 맛있는 거 아니거든요. 양념할 때 발효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발효에 많은 거는 이 백김치에 아무런 쪽이 안 두고 한 거요.
그게 제일 잘 자연에서 익어갖고 냉장고로 들어가. 그 냉장고에 넣을 때도 또 하자마자 바로 집어넣어. 이건 절대 하루쯤은 밖에서 있는 우리가 공기를 집어넣고 발효를 일단 1차 발효를 시켜서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 유산균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김치 하는데 온갖 거를 다 집어넣으니까 나중에는 그 김치 배추는 없어지고 물만 남더라고. 물만 남아. 그래놓고 그걸 묵은 김치라고 묵은 김치 해갖고 흐물흐물해진 걸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김치가 아니라서 내가 팔부르고 그 김치 장사를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올바른 김치를 좀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래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저 김치를 넣고 보면은 김치 하나만 있어도 건강해지고 김치 하나만 옳게 먹어도 우리는 만병이 다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청국장 참 힘들지 않아요. 청국장 정말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청국장 뭐 명인이 있고 막 이래요. 청국장도 저거 차서 보면은 좋고 된장고추장만 잘 먹어도 우리는 무조건 좋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 알잖아요. 된장고추장 쌈 싸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먹는 거 있지요.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발효식품을 드시고 살면은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먹으려고 할 때 참 마트에 가서 고를 때도 힘들죠. 마트에 가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혜라는 거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혜라기보다 아르켜줘야 돼요. 아르켜진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다 잘 먹고 병이 없어요. 제가 이제 알려줬는데 이 살려서 먹어요. 이 마트에 오는 애들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어요. 아무리 냉장고 저 구석에 꺼내도 기절해 있는 애들이야. 밭에서부터 수송이 오는 과정에 얘네들은 기절해서 있은 애들을 어떻게 살려서 드시는가고요? 이 섭씨 50에서 70도, 이 선도도 되지 않는 거. 100도 아니에요. 100도에서 꺼내 놓으면은 식은에다 거기다 담가 보세요.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시금치도 쿡 데쳐서 쭉 먹는 것보다 거기다 착 담가서 착 꺼내면 파릇파릇하게 살고, 양배추도 거기다가 담갔다 놔두면 일주일 동안 놔둬도 전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던 애들을 그러니까 죽었던 애들이 아니라 감으로 치른 기절했던 애들을 살려서 먹는 방법이 우리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거 이제 브로콜리 같은 애도 있고, 그러니까 갖다가 냉장고 안에다 집어넣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절했던 애를 냉장고에다 집어넣으면 얼어 죽어.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놓지 마시고 살려서 놓으면은 일주일 동안 가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주 좋은데 10대 푸드에 속하는 거 토마토, 이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 이거 토마토라고 하죠. 토마토를 여러분들은 식단에서 아주 빼지 말고 드시면 좋습니다. 된장찌개에도 그냥 썰어서 넣지 말고 토마토 이거 정말 다른 나라에서 토마토 갖고 이런 그 케찹이라고 있잖아요. 케찹 문화가 그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용량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를 넣었으니까 그 방부제를 넣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래서 집에서 케첩을 만들어서 드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귀리가 오트밀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10대 푸드예요. 이거는 왜 이게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애들이 10대 푸드예요. 다 갖다 유전자를 변형을 시키는 것은 변형이 되면은 이제 10대 푸드에 못 속합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아주 근데 너무너무 실망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 삶은 연어가 이전 10대 푸드에서 제외로 됐어요. 갖다가 키우기 때문에 인공으로 이제 수종을 이렇게 해서 요만한 새끼를 치어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사람이 먹이를 줘서 키우기 때문에 저거는 해야 되고, 제일 중에서 이게 귤이나 토마토나 이거 마늘
마늘은 산삼의 촌자예요. 산에서부터 내려온 마늘이 이제 이게 갈릭이라고 전 세계 어디든 안 먹는 데가 없는데 익혀서 드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제 마늘이 나왔으니 말이지 마늘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마늘하고 생마늘하고만 친하게 그렇다고 생마늘을 뽀짝뽀짝 드시라는 것보다 마늘하고 친하면 이번에 바이러스도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의 종류를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메치니코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을 개설하는데 모든 질병이 장에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죽음도 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됐습니다. 죽음도 장에서부터 와요. 그리고 질병도 다음 누가 배 아픈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분이 메치니코프 그거를 만들지 않았어요? 네. 드셔보셨죠, 다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 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유산균의 조건들을 이제 따져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분리하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풍부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산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구하고 하면 이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서도 행동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말씀을 묵상해서 실천을 해야지만 우리는 행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른 그게 없으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기 행동을 하라고 지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 우리는 이제 아주 말씀에 따라서만 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의 일과와 또 규칙적인 것과 우리 한국 사람의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발효 음식을 드시는 거 또 뭐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한 것이 적은 것보다 못하다 그래요. 적으면 공간이 있으면 채워 넣을 수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버릴 수도 어떤 사람은 너무 날수록 안 버려요. 그게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 살면 소비 문화에 젖어들까 봐 처음에는 젖어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소비 문화에 젖어들어서 아주 미치게 막 충동 구매하고 막 이렇게 사봤는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살려주신 분이 또 여기 계시는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는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동안은 옷을 안 사 입고 그대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대로 살면 그게 다시 또 돌아와요. 이게 이제 90년대 산 옷이 다대로 이제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그걸 짜다 그러지만 사실 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또 이제 즐거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